핫쌤입니다. 이런 제목의 동영상 올리려고 하면은 욕먹을 각오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긴 지문의 독해가 더 쉽습니다. 자, 오랜만에 내가 드림내리 들어가 봤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코레일 시험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더군요. 어떤 학생이 10시 어사 문제인데 이 지문을 기억해서는 구글에서 찾아봤답니다. 그래서 나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나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이쿠였습니다. 정말 어이쿠였습니다. 서울대 논술 지문이더군요. 페이지 수로는 무려 6페이지에 달합니다. 자, 이와 같은 긴 지문을 주고 제시문을 300자 이내로 요약하랍니다. 이번 인문과학을 공부한 학생에게도 자연과학 지식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이유를 들어서 논술하랍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긴 지문을 읽어내는 데만 해도 몇 분이 걸릴까요? 그래서 내가 지문을 보자마자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판단하라고 합니다. 설명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쭉쭉쭉 써내려갑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파생금융상품이란 이런 것이야. 여기에는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가 있어. 선물거래는 이와 같은 것이고 옵션거래는 이와 같은 것이고 스왑거래는 이와 같은 것이야. 교과서 설명 대개 이런 방식이죠. 논술문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드러낸 글입니다. 사회계층 간 이동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는 단연 미국이 꼽힌다. 여기서 이슈는 사회계층 간 이동이죠. 이 이슈에 대해서 그러나 내 의견,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 휴대폰입니다. 설명문은 이런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갤럭시는 이렇다 하고 갤럭시 장점 그리고 성능 이와 같은 것들을 쭉쭉쭉 써내려갑니다. 반면에 논설문은 이래서 갤럭시야. 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전개를 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갤럭시는 나에게 환상적이다. 이렇게 전개하죠. 이와 같은 방식, 그걸 전개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글은 논설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드러낸 글입니다. 그러면 꼬리를 보는 겁니다. 자, 앞에서 논설문은 이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말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대개 이와 같은 틀에 따릅니다. 그래서 꼬리를 보는 겁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잡혔죠. 내 의견은 뭐냐면 기쁨과 자기만족이라는 키워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문단에서도 역시 기쁨과 자기만족 여하튼 키워드 가지고 정리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키워드 가지고 이 글을 전체 쓸 수 있는 겁니다. 독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부 구성 글 작성의 틀을 익히라고 하는 거죠. 맞다 그렇다 이슈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또는 하지만 가지고 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있죠. 여기서 글쓴이는 기쁨과 자기만족이란 이 두 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부 구성 틀에 따른 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 틀을 익혀라. 상대방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읽다 관점과 보다 관점인데 읽다 관점은 해석하는 거다. 신문의 행간을 읽다. 해석이죠. 여기에는 정독과 속독이 있는데 이거 우리한테 안 맞다. 그래서 보다 관점으로 접근하자. 사부 구성, 이항대립, 포맷, 꼬리물기 이와 같은 틀을 사용하자 이겁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맞는 틀을 사용합니다. 그 대표 선수들이 바로 이 4개죠. 그래서 이 틀 4가지를 익혀버리면
독해력은 자동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문에서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볼 수 있고, 지문 중에서 읽어야 할 부분 빨리 읽고 선택지, 진술, 진위 파악할 수 있죠. 자, 다시 할게요. 전문가들은 글을 쓸 때 머리에서 자기가 무엇인가 던지고 싶은 이슈를 갖다가 밝힙니다. 이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라고도 말하죠. 이 이슈 중심으로 글을 쭉쭉쭉 전개 또는 서술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이슈에 대해서 정리 강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 강조합니다. 되짚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글은 머리와 꼬리 중심으로 읽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에 있는 이것은 본문 역할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즉 일치 불일치 그리고 세부 내용 파악 이와 같은 문제가 아니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글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독해는 엄청 쉬워지는 거죠. 나 하쌤이 말하는 속독법은 글을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자입니다. 자, 이 예문 같은 경우 실제 앞에서 봤던 서울대 논술 이 지문만큼이나 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머리와 꼬리 위주로 보면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니까 글자의 색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글자의 색깔까지 바꿔가면서 전체 내용을 정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확대했습니다. 꼬리에 하지만 있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 이 표현에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겁니다. 이렇게 긴 글 내용 한마디로 압축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전체 내용을 짚을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학생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사부 구성, 포맷, 이항 대립 이와 같은 틀로 읽어내는 훈련을 며칠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눈에 확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들은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에게 맞는 틀을 사용한다. 그 대표 선수가 바로 4개, 이항 대립, 사부 구성, 꼬리 물기, 포맷 이 4개다. 그래서 이 4개의 틀 가지고 보면은 그들이 작성한 글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하고 했더니 이 친구 의사소통이 제일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일 편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론에 의한 구성입니다. 이론이 있기 때문에 문제 출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에 의한 해석 그리고 이론에 의한 설명이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대한 이론을 다 익혀달라는 게 아니고 개념 형태로 개념 위주로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